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 식스 이혜림입니다. 어제 밤에 좀 주무실 때 뉴욕 증시 좀 상승하는 거 보고 주무신 분들 안도의 한숨 쉬시다가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변동성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거기다 전강 후약을 나타내면서 막판에 기술주들의 급락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봐야 되겠고요. 바로 그 엔비디아가 거의 4%가량의 급락을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일제히 약세였고요. 거기다 어제 ASML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반도체 업황의 좀 우려감도 커지는 가운데 오늘 집중 분석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마감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계속 좀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이 자꾸만 정강 후약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좀 위기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업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이 기업 실적에 대해서 사실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4월 들어서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지난밤에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엔비디아 주가를 좀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흘러내릴 수 있는 위치에 딱 도달을 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미세하게 확장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나마 50일 이평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내일 캔들이 오늘 캔들을 장악할 수 없다면 기술적으로는 77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테마가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거래량 감소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 차티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반도체 시장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얼마나 개선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지난밤에 ASML 쪽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지수가 5% 정도 더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가지고 차트 흐름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밤 시장에서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36%가 랜딩이 없다. 지금 보면 경제 후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또 금리 인하 시기를 첫 번째 인하 시기를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연준 부의장 필립 제퍼슨이 나와가지고 여기에다 또 매파적으로 또 발언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 올해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시장에서는 지금 9월 달도 아니고 12월 달로 또 이동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어떤 그 상승에 대한 여력을 많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를 이제 실적 시즌 전부터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위 10개 종목은 좋은 수익을 내겠지만은 그 아래 종목 490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과거에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이던스를 벗어났을 경우에 못 미쳤을 경우에 기존의 5년 평균치는 한 3% 정도 변동성이 나왔는데 지금은 10% 이상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F4라는 종목들 M7에서 몇 개 빼고 F4라는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들에 집중되지 않으면은 변동성 커지면서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이 부정적이지만 반대로는 비중을 좀 더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해서 옮기겠다고 선포를 했죠. 그러면서 주주들한테 이거 비준 승인해달라. 그리고 2018년도에 수백억 달러의 패키지 급여를 이제 못 받게 됐는데 그거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버클레이 쪽에서는 225달러 목표가를 180달러까지 잘라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주가가 조금 괜찮았던 거는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많이 절감하면서 비용 절감되는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켰기 때문에 주가가 좀 괜찮았습니다. ASML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22%나 감소를 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살짝 잘 나오긴 했는데 매출이 지금 보면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놓쳤기 때문에 크게 놓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아졌고 중국 쪽 수출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2분기 실적도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7%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ASML이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통신업체들 외국산 칩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라 지금 중국 정부도 이렇게 나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AMD가 마이너스 5%나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ARM은 11%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에버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이 ARM이나 ASML에 대해 가지고 지금 비중 확대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 자체도 굉장히 높게 현재가보다도 한 40% 가까이 높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비중을 주가 하락에 따른 비중 확대 전략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전략들을 또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대만 반도체와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난밤에 나왔던 경제 이슈들 중에는 휘발유 가격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휘발유 재고가 115만 배를 감소했다라고 나왔는데 휘발유 가격이 이제 월간 기준으로 한 20센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름 시즌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 상승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하락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대치 160만 배럴보다 훨씬 높겠던 273만 배럴 올라가면서 이제 유가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가 보복이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좀 하락했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2.8% 하락하면서 8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간밤에 4%가량의 급락을 보이면서 하루 동안에 시총이 116조나 증발했습니다. 380억 달러의 하루 동안의 증발. 사실 그렇게 큰 악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샤이시로 빌미가 된 것도 같고요. 아몰딩스가 11%의 급락, AMD도 주가 급락이 좀 두드러지면서 오늘 우리 반도체주들 좀 국내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유나이티드 항공은 실적 호조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업종별 종목별 흐름 그 외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보기술 업종이 1.7%나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의 불안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유틸리티 업종은 그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이 반도체가 이제 포함된 정보기술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NS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산업이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안에 이제 틱톡에 대한 얘기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트댄스에 지금 미국 의회가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틱톡을 6개월 안에 팔아라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것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토요일 날 통과시킬 거고 상원에서도 통과되자마자 바로 통과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책상에 오는 대로 바로 서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빠르면 월요일 날 이 법안이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상원 쪽에서 약간 변경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 6개월 안에 팔아라가 아니라 한 1년 정도 시간을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틱톡의 매각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냅의 주가가 오전장에 10%나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마감 때는 그래도 상승폭을 줄이면서 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밤에 나왔던 종목들, 그 정치적인 얘기들을 좀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US 스틸에 대해 가지고 완전한 미국 기업으로 존속시키겠다라고 보장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신일본 제철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나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 USA 메이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불똥이 중국으로 튀었습니다. 지금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세를 갑자기 3배나 인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조선 산업의 어떤 조사 이런 것까지도 지금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중국에 대해서 관세라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모두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틸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제 스마트 카트라는 기술을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 하는 건데 기존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이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같으면은 도서관에 가면은 책을 한꺼번에 책상에 올려두면은 목록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나오죠. 그리고 이마트 같은데 일부 매장에 가면은 계산대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스트 워크아웃이라는 아마존닷컴의 기술이었는데 요거가 이제 프레시푸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홀푸드라든가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 적용되기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마트 카트라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카트에 보면은 LCD 단말기가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과일이라든가 야채를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무게가 측정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핸드폰을 통해서 자동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푸드라든가 이런 신선식품 코너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이것을 늘리겠다. 하지만 저스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확대시키고 미국 내 홀푸드 같은 매장에서는 스마트 카트로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소비 욕구를 더 충족시키면서 소비를 늘리려는 전략, 매출을 늘리려는 전략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닷컴까지 살펴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튜브에 여러분들 대형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급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또 TSMC 실적 발표 나오니까 그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